안녕하세요. 톡톡TV입니다. 자, 오늘은 1년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부터 2019년도에 비해서 조건이 조금 완화됐고요. 금액도 조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을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자,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과 그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 부부 합산 기준 금액으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 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최대 지급액도 최소 10만원 이상 늘어났고 또 소득 재산 요건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신청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장려금과 이 근로장려금이 작년과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변경된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 2019년도는 3만원을 지급했던 게 2020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금액은 저소득 가구 급여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라는 그 기준이요. 첫 번째, 단독 가구. 이 단독 가구는 총 급여액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미만자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헛벌이 가구. 헛벌이 가구란 모든 가구 구성원 중에서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헛벌이 가구는 700만원에서 1400만원, 14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맞벌이 가구. 자, 맞벌이 가구는 다 아시죠? 2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해서 급여를 받는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이하였을 때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총급여의 기준에 어떠한 형태로 포함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저소득 가구에는 직계 전속 부양가구 헛벌이 가구로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 70세 이상 부모 부양가족만 포함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직계 전속 부양가구도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직계 전속이란 무엇이냐? 주민등록상에 동거하는 가족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자, 이분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계 전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조정이 됐는데요. 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라는 건 여기서 반기 근로장려금, 예전에는 오로지 1년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부분이 반기 근로장려금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뭐냐?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받았던 거를 나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나눠서 지급을 받겠다라고 해서 생성된 부분인데요. 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조정됐다. 이 말은 첫 번째 상반기, 그러니까 신청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한시적으로 임시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약 15일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상반기에 제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제가 근로장려금을 반기에 받기 위해서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이요. 이 하반기라는 거는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가 아까 15일 정도 늘어났다고 그랬죠. 3월 15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하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정기 지급 방식이 있는데요. 자, 정기 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을 정기 지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존에 받던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기 지급 방식이라고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6개월마다 받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기 지급 방식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유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간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함으로써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한 번 신청을 해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받겠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반기 지급 방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정기 지급 방식은 근로장려금을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 지급 방식은 단 1년에 한 번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정기 지급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느냐? 두 가지로 있는데요. 기한 내 신청이 있고요.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한 내 신청은 매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라는 걸 하실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달 1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근로장려금 10% 정도가 차감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제가 했는데 과연 얼마큼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기준은 가구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전에 가구원 구성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독 가구가 있고요. 두 번째, 헛벌이 가구가 있고, 세 번째, 맞벌이 가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 가구는 얼마나 받게 될까요? 그리고 단독 가구에 해당되는 총 금액은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이 돼야 될까요? 자, 단독 가구는 총 금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이하로 받는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400만원 이상 900만원 이하로 받으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헛벌이 가구입니다. 혼자 버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총 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하로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총 26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인데요.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 구성원 중에 2명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분들의 총 금액은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었을 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얼마를 받을까요? 최대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제 1년 총 급여액에 따라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또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귀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신청 자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구원 기준입니다. 제가 아까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할 때 말씀드릴 때 가구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말한 가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내가 재산이 엄청 많은데 굳이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신청 제외자라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청 제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포함이 되느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인을 여기에 신청 제외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 자격은 가구원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 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제가 전에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단독 가구는 총 소득 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장려 근로금, 아니죠? 근로장려금이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단독 가구인데 총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버리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헛벌이 가구인데요. 헛벌이 가구는 혼자 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총소득 기준 금액은 3천만원 이하 또는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3천만원 이상 제가 소득을 올린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총소득 금액이 3,600만원 이하가 돼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하셔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재산을 얘기했습니다. 재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가구원 모두의 재산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2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0%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만원에서 2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만 지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가구원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아까 가구원에 직계 존속도 있고요.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구원 재산이 토지, 건물, 또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콧벌이 가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1,400만원 이하로 급여를 받는데 자동차 금액이 만약에 3천만원, 4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부채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죠. 부채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신청 제외 대상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신청 제외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들,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이고 또 사업자일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ARS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 홈택스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설치하는 방법, 신청하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세무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요즘에는 공인인증서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러니까 근로장려금이 신청 대상자다 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집이나 또는 직장으로 우편물 등이 오기도 합니다. 또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직접 안내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이 되느냐? 그 지급 시기가 제가 근로장려금을 정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정기 기준은 정기 지급은 1년에 한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 번 지급이 되는데 그 시기가 9월달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뭐가 껴있죠? 추석이 껴있죠. 아마 추석 보너스라고 할까요?
추석 전에 지급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전기 기간 동안 신청하신 분들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한 후 신청자도 신청 후에 똑같이 4개월 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자는 제가 몇 %라고 그랬죠? 10%를 차감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청 시에 소득금액 산정은 해당 연도 소득이 아니고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함으로써 작년 소득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근로장려금은 2019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 후에 지급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은 해당 사항이 있는 분도 있고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당 사항이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홈택스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또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